요즘 30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QQQ만으로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QLD는 무섭고 이걸 장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 ETF라서 조금만 흔들려도 수익률이 출렁이고 하락장에서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게 가자, QQQ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안전하게 가자는 마음이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30대라는 시기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즉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버티는 사람이 결국 더 빠르게 불을 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나스닥의 지난 20년, 30년을 보면 출렁임이 클수록 적립식 투자자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고 그 지분이 결국 큰 수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30대라면, 만약 지금부터 10년, 20년을 꾸준히 투자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 QLD는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성장을 앞당기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QQQ 50%, QLD 50%로 구성된 공격적 조합은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냥 공격적으로 넣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전략은 매우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방식이에요. 하락장에서는 QQQ 일부를 매도해 QLD로 갈아타고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종목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의 곡선이 상상 이상으로 가속됩니다. 이 전략은 30대라서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고 30대라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QLD가 30대에게 기회가 되는지, 왜 변동성은 빠른 부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50% QQQ, 50% QLD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30대에게 QLD는 위험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QLD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런 반응부터 보입니다. 레버리지라서 위험하다. 하락하면 2배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걸 장기 투자한다는 건 무모한 거다. 겉으로 보기엔 이 말들이 다 맞아 보이죠. QLD는 실제로 변동성이 큽니다. QQQ가 2% 움직일 때 QLD는 4% 움직이기도 하고 하루에 5% 가까이 출렁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무섭고 부담스러운 ETF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단기 매매 기준에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산을 단기 차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QLD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구간은 단기 상승장이 아니라 30대처럼 시간이 충분한 투자자의 장기 여정입니다. 왜냐면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조정장을 견딜 수 있는 체력, 매달 꾸준히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이미 갖춘 세대입니다. 즉 30대는 QLD의 단기 변동성을 그대로 맞더라도 그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40대나 50대가 가질 수 없는 강점이죠. 그리고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왜 역사적으로 장기 상승을 이어왔는지를 보면 QLD의 역할이 더 선명해집니다. 나스닥 100은 단순한 기술주 묶음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장 그 자체가 반영된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데이터를 쌓고 확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구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단기 흐름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0대가 QLD를 장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자산은 위험한 ETF가 아니라 조정이 올 때마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ETF입니다.
흔들릴수록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산 구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역설이에요. 단기 투자자에게는 스트레스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복리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QLD는 지금 당장 돈 벌려고 사면 위험한 자산이고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30대에게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입니다. 즉, 핵심은 단순합니다. QLD의 위험보다 더 큰 무기는 30대의 시간이다. 이걸 이해하면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왜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장기적으로 부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챕터 2. 변동성이 큰 자산이 오히려 더 빠른 부를 만들어내는 이유.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변동성입니다. 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숫자가 출렁일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변동성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위험이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수익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으는 사람에게는 변동성이 클수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을 매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50만 원을 넣는데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진다면 당연히 평균 매수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낮은 가격에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요. 아무리 꾸준히 넣어도 싸게 많이 사는 구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처럼 출렁이는 자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사게 되고 다시 상승할 때는 그 싸게 모아둔 지분이 폭발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변동성이 큰 자산은 지분을 늘릴 기회를 더 많이 준다라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QLD는 바로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이걸 2배 속도로 반영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 변동성이 순간순간 더 많은 지분 확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많이 확보된 지분이 10년, 15년 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락장이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락장은 부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QLD는 조정이 오면 2배로 빠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섭지만 그만큼 더 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30대에게는 이 조정을 견딜 체력과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30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나스닥 100이 단순한 기술주 묶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수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약해지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강자가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기업을 맞추지 못해도 지수 자체가 알아서 다음 시대 기업들로 갈아 끼워줍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미래를 맞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장기 투자에서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확장하고 데이터를 쌓아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장기 성장 속도는 전통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빠른 성장 위에 QLD라는 2배의 속도가 올라타는 거죠. 결국 변동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분을 싸게 확보하게 해주는 기회이고 QLD는 그 기회를 2배 속도로 활용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30대는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이 조건이 갖춰질 때 QLD는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부를 앞당기는 자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 50% QQQ, 50% QLD로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챕터 3.
50% QQQ, 50% QLD, 30대만 시도할 수 있는 공격적 성장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QLD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걸 얼마나 넣어야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버리지를 살짝만 넣으라고 하죠. 10% 정도, 많아도 20% 정도. 그런데 이런 조언들은 대부분 40대 이후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들에게 맞는 전략입니다. 30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자산이 크지 않고 앞으로 모을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조정이 와도 회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즉, 레버리지 리스크를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전략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로 QQQ 50%, QLD 50%의 공격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반씩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강력한 이유는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늘리고 상승장에서 레버리지가 수익을 가속하는 흐름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QQQ 일부를 팔아 QLD로 갈아탄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이 바로 하락장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하락장이 불을 쌓는 진짜 기회입니다. 왜냐면 QLD는 QQQ보다 2배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눌릴수록 더 많은 지분을 더 싸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락장에서 QQQ를 조금 팔아 QLD를 더 산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떨어지면 겁나고 올라야 용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떨어졌을 때 QLD를 사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싸게 사고 많이 사고 그 지분이 나중에 2배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늘리는 건 무모한 베팅이 아니라 싸게 사는 구간에서 지분을 2배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QLD가 계좌 전체를 끌어올린다. 사람들은 상승장에 환호하지만 상승장에서 QLD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회복하고 확장되는 경험입니다. QQQ가 10% 오를 때 QLD는 20% 오르죠. 더 무서운 건 이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나스닥 100 전체의 방향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산업이 움직이면 레버리지는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하락장에서 QLD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상승장이 올 때 계좌의 성장 속도가 일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 산 저점 레버리지 지분들이 상승장에서 엄청난 복리 속도로 불어나면서 자산 곡선이 가팔라지죠. 30대에게만 가능한 이유. 이 방식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전략이 아닙니다. 40대, 50대, 은퇴 준비 단계라면 이 전략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고 시간이 길고 하락장을 기회로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다. 즉, 하락장에서 살 수 있는 용기, 상승장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QQQ와 QLD를 반반 채우고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키우며 상승장에서 자산을 가속시키는 전략은 30대만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전략이 됩니다. 마무리.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만이 더 빠른 부를 만든다. 오늘 우리는 조금 과감한 이야기, 하지만 30대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LD는 위험한 자산이 맞지만 그 위험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0대처럼 시간과 현금 흐름을 모두 가진 세대에게는 이 위험이 오히려 속도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은 단순했어요. QQQ 50%, QLD 50%로 구성하고 하락장에서 QQQ 일부를 매도해 QLD로 갈아타고 상승장에서는 2배의 속도가 전체 자산을 끌어올리게 하는 방식.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 전략을 실행하면
계좌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공포지만 30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QLD는 떨어질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그렇게 모아둔 지분은 상승장이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장기 투자자의 부를 빠르게 증폭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략은 30대라서 가능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변동성을 견디는 게 훨씬 어려워지고 50대가 되면 원금 회복을 더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30대는 흔들려도 회복할 시간이 있고 하락장에서도 매수할 여유가 있고 변동성을 기회로 전환할 체력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누가 가장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QLD는 그 버티는 시간에 속도를 붙여주는 자산이고 그 속도는 30대에게만 허락된 강력한 옵션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히 레버리지 ETF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자산을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야를 드렸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실전적인 투자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